안녕하십니까. 자, 행정학의 천정훈입니다. 자, 행정학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행정학은 대부분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고마운 과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행정학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렵다. 또는 어떤 학생들은 분량이 너무 많다. 그렇죠? 또 어떤 학생들은 이걸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는 뭡니까? 평상시에 접해보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던 분야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 분량이 너무 많다. 다른 과목은 분량이 적은가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만큼의 분량이 있다고 한다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분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다 보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요. 세 번째, 무조건 외운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외우는 양이 적어질 수 있도록 공부를 시켜드리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문제, 올해의 문제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다 외워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해해야 되는 것인지.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리더십을 제시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하가 얼마만큼 성숙했느냐에 따라서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 알바를 뽑았는데 그 알바가 잘 일을 몰라요. 그럼 사장님이 뭘 해야 되겠어요? 지시를 해야 되겠죠. 이거 해, 저거 해, 또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조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자, 이것도 한번 더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뭘 해야 되겠어요? 설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아르바이트 직원이 아마 사장님한테 건의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사장님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거의 이제 참여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맨 마지막에 이제 사장님이 그 업장을 비우고 당신에게 모든 걸 위임하겠습니다. 단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외울 때에는 보통 지, 설, 참, 위 이렇게 외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지시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제 참여의 단계를 지나서 맨 마지막에는 위임의 단계가 되겠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더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방직 올해 역시 문제입니다. 광역행정입니다. 이름을 봐보세요. 광역행정. 넓은 범위의 행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가 있고 큰 동네에 하나밖에 없는 또는 한 구에 하나밖에 없는 큰 마트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작은 동네에 있는 가게의 장점은 뭐예요? 근접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또 대면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어때요? 물건의 가격은 조금 더 비싸지겠지요. 반대로 이제 넓은 구에 하나씩 있는 큰 마트인 경우는 어때요? 가격이 저렴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가격이 저렴한 이유는 뭘까요? 그 마트는 대량으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고 대량으로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규모의 경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서울 따로, 인천 따로, 경기 따로 또는 어떤 지역 따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서비스를 균질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광역행정이라는 시스템을 하게 되죠. 그럼 광역행정이 대략적으로 무슨 말인지는 알 겁니다. 그럼 그 점에 보시면 3번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어렵다.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기 위해 광역행정을 하는 거니까 정답 바로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행정학의 문제가 모든 것이 다 어려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웬만큼의 점수는 다 맞을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거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행정학을 공부할 때, 책을 펴실 때 여러분들이 잠깐 대통령이다 또는 장관이다,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책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은 이런 거구나. 조직은 이렇게 운영돼야 되는 거구나. 사람은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돈도 어떻게 굴려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잠깐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국가를 운영해 봐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준다면 공무원이 된 다음에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 더 보시면 우리가 100% 기출문제 위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문제를 풀 때 선생님 기출문제가 몇 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9급 기준으로 한 3,000문제, 4,000문제 정도. 그렇죠? 7까지 합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실제로 많은 문제가 아닙니다. 선생님 4,000개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중복되는 부분, 여러 가지 많은 겹쳐있는 부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은 부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85% 이상, 90% 이상이 기출문제에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제대로 해주고 여러 번 반복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쉽게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몇 번 부탁합니다. 5번만 반복한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주십시오. 처음에 공부할 때는 3개월 이상 걸릴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한 달, 세 번째는 2주, 3주, 네 번째는 한 주, 다섯 번째는 2, 3일 정도만 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 번의 책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고득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보시는 선배님들 대부분 다 행정학 적은 점수가 아니고 고득점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렵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한 것. 그 점 항상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파이팅 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여러분들의 앞날에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가득합니다. 감사합니다.